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풍요로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미국인 소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피아님. 미국인이신데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무엇 때문에 한국까지 와서 정착 생활을 하고 계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피아님의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전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타고나서 유년기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죠. 그래서 가슴에는 수술 흉터가 진하게 남아있어요. 여자로서 이 흉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흉터를 지우는 비용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없었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 다 제가 지닌 유사한 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부정맥이 심하셨고 어머니 또한 심근경색이 심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심장이 안 좋으니 저 또한 유전적 요인으로 타고나게 심장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부정맥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누적이 되었고 계속 치료해도 별다른 호전이 없고 고질병처럼 평생을 수술의 연속이어야 했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저에게 수술비, 빚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마지막 수술은 그냥 포기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버지도 6년 전에 저의 곁을 떠나셨죠. 한국은 희귀병이나 암이 아닌 이상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외국인 파산의 60%와 병원비로 인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단한 병이나 심지어 상처에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청구가 되니 저희 가정과 같이 의료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가 교육받기로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약국 상비약으로 버텨라라고 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진단 비용, 약물 비용, 야간 할증, 링거, 입원, 약물 등으로 한국 돈으로 4천만의 비용이 드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파도 웬만해서는 절대 병원을 갈 수가 없죠. 미국의 병원비 및 치료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것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군요, 소피아님. 한국에 제가 와서 이 얘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해주었는데 전부 다 말도 안 된다면서 병원비가 비싸서 수술을 못 받아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대체 비용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의료 파산으로 진 빚과 미국의 평균 병원비를 이야기해주면 100이면 100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또 쓰러지고 그러면 수술 받게 되니 절대적으로 집안에서만 가만히 있었죠. 외할머니 또한 어머니가 저렇게 된 걸 알고 있으니 저의 건강과 안전을 엄청나게 신경 쓰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 배 아래가 찢어질 듯 아픈더군요. 외할머니는 놀라서 응급차를 불렀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맹장염이라 지금 바로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이라는 말에 외할머니와 저는 기겁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통증을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2만 달러나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부른 구급차 비용 3,000달러, 최신식 의료기구비, 각종 늙어, 수술비, 수혈, 의사 서비스 비용 등 이것저것 합치니 그렇게 많은 병원비가 청구된 겁니다. 더 놀란 것은 저희 할머니가 병원 의사에게 수술 후 의사 선생님에게 별도로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 상담비만 한국 돈으로 60만 원인 겁니다. 저는 그때 이모가 하는 요식업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었는데 수술 한 번으로 거의 1년치 봉급이 날아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빚을 졌죠. 이모는 저희 상황을 보다 안 되겠다 싶던지 한국으로 가보라더군요. 뜬금없이 웬 한국이냐고 제가 당황해서 말하니 그곳에 지금 큰 외삼촌이 가 계시니까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제 몸 상태를 보았을 때 언제 또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할지 모르는 일이라 하더군요.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가 엄청 저렴하고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이라서 미국에 계속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면서 저에게 적극 권유했습니다. 가서 외삼촌이 그렇게 칭찬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저는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선진국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았는데 의료 쪽으로도 세계 탑티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 해가 흐를수록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빈도수가 많아졌거든요. 미국에서 노심초사하며 지낼 바에 그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병원비 걱정을 덜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좋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모와 함께 한국 안산시에 있는 큰 외삼촌네에 도착하였고 이모는 외삼촌께 저를 잘 부탁한다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보았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은 되게 낯설었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공항이 이렇게나 멋지고 클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안산으로 가는 길에 서울을 들렸는데 고층의 빌딩이 줄지어서 있고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고 깔끔하게 꾸민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처럼 다소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었거든요. 왜 문화 강대국이 되었고 의료 선진국이 되었는지 도시의 풍경만 보고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애 삼촌 식구와 저는 한동안 함께 살게 되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형태로 한국에 온 것이라 늦더라도 1년 후에는 돌아가야만 했죠. 외삼촌은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들이었죠. 그래도 핏줄이라도 한국에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해왔던 요리를 살려 안산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몸을 조심히 하며 지내던 찰나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진 겁니다. 저는 고통보다도 병원비부터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찢어진 상처를 꿰매기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한국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히 진료 및 치료해 주시던지 딱딱한 미국 의사들과는 다르더군요.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이쁘게 꿰매드릴게요. 이러면서 깔끔하게 봉합을 마치시더라고요. 저는 싸다고 하니까 병원비가 미국의 반값 정도 하려나 싶었는데 반값이 뭔가요? 미국에서 300, 400 비용이 들고 한국에서는 큰애 삼촌 덕분에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10만 원 안팎으로 해치운 겁니다. 저는 그때 진짜 어이가 없어 뻥졌습니다. 아직도 병원비 빚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내고 있는 나이인데 만약 미국에서 받았던 수술들을 한국에서 받았다면 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겠지 싶더군요. 그러면서 1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수납창고 앞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은 당황하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이마를 꼬매고 외삼촌 집에 오자마자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외삼촌, 저 미국 안 갈래요. 저 한국에 이민 절차 밟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외삼촌과 한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수술을 큰 부담 없이 잘 받아서 아직도 살아계셨을 텐데 싶더군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은 비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지식 수준도 뛰어나고 최첨단 의료기구 또한 잘 갖추어져 있더군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저는 현재 큰외 삼촌 집 근처에 작은 원룸에 들어와 한국의 선진 문물과 복지 혜택을 받으며 열심히 요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빚을 갚으려면 한참 남긴 했지만 더 이상 건강과 관련된 걱정은 크게 들지 않더군요. 나도 언제 죽어도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했던 미국 생활에 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꿈을 간직한 미국 소녀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타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건강에 신경 쓰거나 저처럼 타고난 지병이 소피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 핑 돌았네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 덕분에 삶의 안정을 되찾으신 소피아님, 앞으로도 이곳에서 항상 건강하게만 지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